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두산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최근에 그 CNBC 기사에, 뉴스에 기사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시티그룹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엘의 주요 부품 공급 업체로 두산을 지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뭐 이번 주에 아무래도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고 거기다 또 차세대 반도체의 주요 부품 공급 업체로 지목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봐야죠. 근데 이제 두산 여기가 이제 지주 회사죠. 두산그룹에. 근데 변동성이 큽니다. 보통은 이제 지주 회사는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크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변동성이 커가지고 근데 변동성이 큰 이유가 아마 이런 이슈도 좀 있을 거예요. 분할합병 관련된 거. 두산 에너비티가 투자 사업 부문을 분리해 두산 로보틱스에 합병시키는 방식.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세하게 이야기가 하기가 좀 그렇고 그냥 이제 모멘텀 관점으로 해서 두산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 좀 포커싱을 맞출게요. 우선 아까 이야기했던 거, AI 반도체 블랙엘의 주요 부품 공급 업체로 두산을 지목한 부분에서 약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과 엔비디아 블랙엘의 관계. 두산은 자회사 두산전자를 통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엘에 사용되는 동박 적층판 CCL을 독점적으로 공급합니다. 동박 적층판은 인쇄 회로기판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로 서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활용됩니다. 시티그룹은 블랙웰 반도체의 높은 수요와 두산의 독점 공급 위치를 기반으로 두산이 실질적인 성장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내년 1분기부터 블랙웰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예정으로 두산은 이에 따른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좀 이야기할 적에 물론 이제 모멘텀 분석이긴 한데 뭐 재무 분석은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왜냐면 모멘텀 분석만 해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여하튼간에 뭐 모멘텀 분석 여다 국내 주식 세션에다 올려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산 재무제표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좀 냉정하게 같이 평가하는 방송은 영상 여다 올려드리고. 네, 여하튼간 모멘텀 관점에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년 1분기부터 블랙엘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므로 두산은 이에 따른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업 보고서를 좀 살펴봤어요. 요게 이제 지금 보이시나요? 두산이죠. 두산의 11월 14일 분기 보고서 3분기겠죠? 이 분기 보고서를 좀 살펴봤는데 여기 비율이 나오죠. 매출 비율. 여기 매출액. 이게 단위가 억 원이고 여기 맨 위에가 두산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의 그 자회사 두산전자 제품이 CCL 여기 나왔죠. CCL이라고. 근데 그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두산 지주회사의 5.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 밥켓이 49.5%거든요. 두산 피어셀은 1.1%, 나머지가 한컴? 한컴은 4.8%. 두산 에너빌리티가 39.1%. 이거 매출 기준이에요. 여기 써있죠. 매출액. 그러니까 5.2%면은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죠. 냉정하게 봤을 때. 두산 마켓이 49.5%로 가장 크고 여기 보게 되면은 두산 마켓의 매출액이 6조 4천억 정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5조 정도 되고 있고 두산 전자는 6,706억 원, 5.2%. 그래서 과연 진짜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년 1분기부터 블랙일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므로 두산은 이에 따른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매출의 그 포지션 자체가 크진 않아서 5.2%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혜택은 받을 수가 있긴 하겠죠. 혜택은 받을 수가 있긴 하겠는데 그 영향이 뭐 그렇게까지 클까? 수혜는 되긴 하겠지. 아무래도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내용대로 한다면 그래도 뭐 엔비디아의 그 판매량이 많으니까 엔비디아의 그 블랙엘 반도체 판매량이 많다고 하니까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혜택은 혜택이겠지. 근데 여하튼간에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 모멘텀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또 모멘텀 관점은 또 다른 이야기는 하죠. 왜냐하면 또 저런 부분이 좀 미래적 성장 가치로 해가지고 약간 주가가 좀 선반등돼서 올라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멘텀 관점은 아무래도 이런 재료의 관점으로 좀 이야기하는 거고 좀 이따가 이제 실적 관점에서 가치 평가하는 것은 재무제표가 좀 다 따져보고서 투자 전략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겠 하겠죠. 그래도 뭐 이번 시간에 모멘텀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여튼간에 뭐 재료는 좋은 거죠. 나쁘진 않죠. 이 블랙 저기 엔비디아 쪽에다가 뭔가 커넥션이 연결돼 가지고 비즈니스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이슈긴 하니까. 네, 하여튼간 뭐 이슈는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아무나 뭐 엔비디아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두산의 매출 및 이익 성장 전망. 시티그룹은 두산의 2025년 인공지능 관련 매출이 3,6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3,630억 원에 이를 것이다. 근데 지금 두산전자의 매출액이 3분기까지 6,700억 원인데 근데 AI 관련해서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여튼 뭐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는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의 수요 증가와 두산전자 동박 적층판 공급 확대로 인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줄어드는 건 아닌 거니까. 늘어나는 거니까. 또한 CT의 현재 성장 전망치가 약간 그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블랙엘 반도체의 높은 수요가 예상보다 더 큰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산의 주가 상승 여력. 시티그룹은 두산에 대해 매수 의견이 있는데 고위험 등급으로 부여하였다. 목표 주가는 33만원으로 설정했다. 지금 23만 7,500원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최고가가 26만 3,500원이잖아.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면서 더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네, 목표 주가는 33만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15일 기준 23만 7천원 대비 약 4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산 주가는 2024년 들어 150% 상승했으며 그 아까 보셨죠?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들어서 150% 상승했다는 소식. 지난 1년 동안 약 3배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며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의 시가총액은 약 4조 4,500억 원에 이릅니다. 잠깐만 두산의 이거 좀 살짝만 볼까요? PBR이 살짝 높아진 건 있긴 하네요. PBR이 2.54. 근데 여하튼간에 좀 변동성 커요.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하긴 하죠. 지주회사가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클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있는데 뭔가 특이하긴 합니다.
이것까지 이야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블랙엘 반도체와 글로벌 수요. 엔비디아의 블랙엘 반도체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높은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블랙엘 반도체는 챗 GPT와 코파일럿 같은 제품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엔비디아의 반도체 공급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산은 이러한 글로벌 수요와 맞물려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두산이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독점 공급자로서 당분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이 기사 내용이 이해한다면. 결론, 시티그룹의 분석은 두산이 엔비디아의 블랙엘 반도체의 주요 부품 공급 업체로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함께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두산의 독점적 위치, 매출 및 이익 성장 전망, 글로벌 수요와의 연계를 고려할 때 두산은 향후 주가 상승과 실적 개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모멘텀은 아셨죠? 그냥 이제 모멘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좀 냉정해 볼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어가 약간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CCL 동박 적증판은 뭐냐면은 그림으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박 적증판. 이거 두산 홈페이지 가보시면 나오는데 CCL은 인쇄기 회로 기판의 핵심 소재이며 수지, 유리섬유, 충진제, 기타 화학 물질로 구성된 저렴층의 동박을 적층한 제품입니다. 좀 낯설긴 하죠, 용어가.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비유적으로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뭐 그림으로 본다면은 이런 거예요. 예,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이제 PCB, 여기가 이제 PCB잖아요. PCB인데 PCB의 원재료 같은 게 CC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CCL을 원재를 통해 가지고 이제 PC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요 CCL이란 특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여하튼간에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이제 약간 이제 비유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도 어렵긴 할 거예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다면 CCL 동박 적증판은 PCB를 만들기 위해 피자 도우 역할. 여러분들 이제 피자 만들 때 피자 도우 아시죠? 예. 그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피자 도우 있으면 피자 도우에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 하고 이렇게 뭐 요리도 하고 쿠킹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원재료 판이 이제 CCL인 거죠. CCL은 PCB를 만들기 위해 피자 도우 역할을 합니다. 이 도우에 토핑을 올리고 구워야 최종적으로 완성된 피자, PCB가 되는 것처럼 CCL은 PCB 제작의 기초 재료로 사용됩니다. 비유로 설명해 보게 되면은 CCL과 PCB의 관계. CCL은 피자 도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절연제 도우 반죽 위에 얇게 깔린 구리박이 도우의 기본 재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우가 이제 절연제 위에 구리박이 포함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CCL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좀 중요해요. 절연제라는 단어하고 구리박 이런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네, CCL 그걸로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거. 절연제하고 구리박 이런 기능들과 뭐 이런 이제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CCL. 피자의 바탕이 되는 도우처럼 PCB 제작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완성된 피자, 그게 이제 PCB죠. CCL을 도우를 가공해서 회로 패턴, 토핑을 새기고, 그러니까 회로 패턴을 새기고, 치과 부품, 피자에 다양한 토핑을 올려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우가 있으면 거기다 뭐
패턴 같은 거, 회로 패턴 같은 걸 막 새기는 거죠. 그래서 뭐 쓰잘데없는 것들은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이제 칩과 부품을 이렇게 올려 놓는 거죠. PCB에다가. 그러면 이제 완성된 피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다양한 형태의 기능의 PCB는 맛과 재료가 다른 피자와 같이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정 비교, 피자 만들기, PCB 만들기. CCL 준비. CCL은 구리박과 절연제로 구성된 원재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게 이거죠. CCL은 구리박하고 절연제라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이 용어가. 네, CCL은 구리박과 절연제로 구성된 원재료로 피자 도우처럼 PCB 제작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로 형성, 토핑 추가. CCL의 구리박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과정은 도우 위에 토핑을 올리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칭, 굽기. 불필요한 구리 부분을 제거하여 회로만 남기는 과정. 피자를 오븐에서 구워 완성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PCB 완성, 서빙. 최종적으로 반도체 칩과 전자 부품을 장착하여 PCB가 완성되며 이는 피자가 손님에게 제공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CCL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뭐 회로 형성하고 에칭, 굽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PCB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원재료가 이제 CC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 CCL은 PCB 제작에서 피자 도우와 같은 기본 재료로 최종 제품이 PCB를 만들기 위한 기반 역할을 합니다. PCB의 회로 패턴과 부품은 도우 위에 올려진 다양한 토핑처럼 최종 제품의 기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CCL은 PCB의 핵심 원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PCB잖아요. PCB에다가 이제 반도체 칩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고. 근데 요거에 대한 PCB에 대한 원재료가 CCL이라는 거죠. 그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런 PCB를 만들기 위해서 CCL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좀 상세한 내용들이거든요. 여기 아래 제가 내용들인데 이것까지 뭐 다 설명하면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뭐 투자하는 거니까 약간 이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그래도 도대체 이 두산이라는 회사하고 엔비디아의 어떤 블랙엘과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이 그림으로서 상상을 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앞으로 그 두산의 종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뭐 재무 관점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하고 좀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돼 있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이번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요것만 이야기하는데도 거의 20분 가까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방송한 이야기는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다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가치평가에는 이제 재무제표하고 아까 전에 좀 요거 사업보고서를 좀 이야기 보면서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복잡한 것들이 있긴 있죠. 요새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나요? 모드에서 네, 두산 NRBT가 투자 사업 부문, 그러니까 두산밖에서 분리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에 합병시킨 이거 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약간 복잡한 부분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고려해가지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 좀 진행할까요? 이거 제가 분석하는데도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데도 지금 거의 20분 되어 가니까. 네, 요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잡혔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이야기하죠, 뭐. 수급만 좀 살짝만 볼까요? 수급을 좀 살짝만 좀 언급을 해드린다면, 수급으로 봤을 때는, 네,
계속적으로 뭐 기관계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들은 좀 들어왔다가 최근에 이어서 좀 하락해서 매도 때렸죠.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도 좀 매도 때리고는 있어요. 기관계가 좀 받쳐주는 부분이 있고 기관계에서는 연기금, 투신, 보험 쪽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좀 외국인의 물량만 좀 더 들어와 주게 된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죠. 수급관점 봤을 때. 그 대신 이제 이건 아까 그 전 깜짝 놀랐는데 지주 회사가 이렇게 여기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릴까요? 아까 그 100%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거의 110%뭐 120% 수준이에요. 이 V자 반등 해주는 자리가. 그래서 변동성 크다는 거, 그걸 좀 고려하고서 투자 전략은 가져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 더 많은 이야기하려면 거의 한 시간 걸릴 거예요. 한 시간 더 넘게 걸리죠. 두세 시간 걸릴 거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끊을게요.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재료, 이 자료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돈가치 TV 유튜브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이제 나머지 미처 제가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은 이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네, 여기 국내 주식에다가 두산 올려드리고, 네, 재무제표 분석한 영상을 또 가치평가에다 올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네, 어떻게 좋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돈가치TV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 가입 버튼 눌러서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일로도 오세요. 그리고 여기는 또 투자 교육도 있으니까 교육 영상들도 있으니까 교육 공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기술적, 펀더멘탈, 경제 관점에서 다양한 투자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로도 오세요. 네,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열혈가치 멤버로 가입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 네, 여러분들 오시는 그 블로그에 오시는 방법은 여기 링크 버튼 있죠. 이 주소 클릭하셔서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주소 입력하고 오셔도 돼요.